러시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공식 판매처도 광고 한 편도 없는 나라에서 한국 제품의 예약 주문이 폭발한 것입니다. 삼성이 전쟁과 제재로 완전히 철수한 지 3년. 그러나 러시아 소비자들은 전가의 2배를 기꺼이 지불하며 병행 수입에 몰려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장의 80%를 중국 브랜드가 장악한 상황에서도 한국 제품이 여전히 국민 브랜드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체 무슨 힘이 러시아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부에서 산업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입니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접해왔죠. 그런데 지난 여름 어느 무더운 아침,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그 한 장의 보고서만큼 제 심장을 크게 뛰게 만든 것은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모스크바 정부청사 12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광장이 내려다 보이고 벽에는 러시아 국기와 함께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 그 공간에서 저는 매일 러시아 경제의 맥박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던 순간 갤럭시 Z 폴드 7 예약 구매가 러시아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거릴 정도였어요. 삼성전자가 러시아를 완전히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몇 번이나 숫자를 재확인했어요. 혹시 오타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나라 데이터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공식 판매처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화려한 광고를 볼 수도 없었죠. 통신사의 특별한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정품 보증서나 공식 AS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정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거지 20대 말에 신입 공무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러시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대부분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재빨리 철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의 접근 방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만 매달릴 때 삼성은 진정으로 러시아 사회에 기여하고 러시아 국민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마치 러시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생활 속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들어와 러시아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서구식 가전제품이 매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소비에트 시절의 낡은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이었고 품질도 형편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들어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품질의 제품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삼성 없이는 러시아의 현대적인 생활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의 러시아 진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현지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인근 칼로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천 명의 러시아 현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인재 육성에도 큰 기여를 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깊이 연구해서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추운 겨울 날씨를 고려한 냉장고나 러시아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세탁기 등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성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러시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 삼성사ውን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러시아 가정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삶의 일부였습니다.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자연스럽고 소중한 존재였죠. 제가 정책 현장에서 느낀 것은 차가운 숫자로만 표현되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삼성에 보여준 신뢰는 정말 독보적이고 특별했어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서 AS가 안정적이고 신속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를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삼성의 고객 서비스는 정말 훌륭했어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었고 부품 교체나 수리도 신속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심지어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전통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독일, 일본 제품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제품까지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품질 신뢰도 부분에서는 독일 제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에서는 오히려 독일이나 일본 제품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뿐만 아니라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두산, SK, CJ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똑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진정성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 견고하고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우뚝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브랜드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러시아에게는 정말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느꼈어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보여주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애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진정한 마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갑자기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제 가슴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외국 기업이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러시아 국민뿐 아니라 저 같은 정책 담당자에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가족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해요. 딸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이제 새 폰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 옐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삼성 냉장고를 바라보며 이제 어디서 AS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삼성 제품들이 갑자기 고화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채워졌어요. 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 중국 브랜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쏜살같이 들어왔어요. 빈자리를 성급하게 메우려고 하는 것 같아 불편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원플러스, 리얼미 같은 업체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던 유통망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80% 이상이 중국 제품으로 완전히 채워졌거든요. 정부 보고서에는 아예 시장의 중국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대체처럼 보였어요. 중국 제품들의 가격은 삼성보다 상당히 저렴했고 이미 구축되어 있던 병행 수입망과 온라인 쇼핑몰 덕분에 공급도 원활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브랜드들은 삼성과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삼성의 빈자리를 적극 기능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계속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불만과 아쉬움,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러시아 사회 전체에 점점 쌓여가는 것을 매일 지켜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아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에 대한 향수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진해졌어요. 마치 연인과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없어 보니까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정부에서 실시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도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 자리는 여전히 삼성이 차지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은 제품이 없으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떨어지는 법인데 말이에요. 국제 제재와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러시아 국민들의 소비 선택을 강제로 제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정한 충성심과 애정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우 깊은 심리적 현상이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다고. 이제 제품은 살 수 없지만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간극과 억눌린 감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감정과 욕망은 억압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마치 댐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2014년 여름 어느 무더운 7월에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Z 폴드 7 출시 소식이 전해졌어요.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 이것은 삼성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삼성은 물리적으로는 러시아를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갤럭시 Z 폴드 7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희망과 그리움,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의 상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가족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신도 용돈을 모아서 예약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러시아 국민의 집단적 의지 표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현상을 공식 문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사회 현상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폴드7이 같이 출시된 플립 모델을 완전히 압도하며 전체 예약 주문의 70%를 차지했어요. 이는 전작 대비 무려 30% 증가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플립 모델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 러시아 소비자들은 확실히 더 프리미엄한 폴드 모델을 선호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능이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급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신제품을 손에 넣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미 구축되어 있던 정교한 병행 수입 루트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출시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물을 볼 수 있었어요. 공식적인 제재와 금지 조치들은 사람들의 간절한 욕망과 의지를 전혀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삼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시험대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병행 수입 업체 관계자들과 인터뷰해 보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봐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랜드 역사상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러시아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은 2011년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해왔고 심지어 전쟁과 철수 이후에도 그 위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2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샤오미,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쟁쟁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 뒤를 이었지만 삼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현재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샤오미가 시장 점유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브랜드 선호도에서는 삼성에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이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선호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외국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도 이케아와 삼성전자였어요. 이 두 브랜드가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20대, 30대에서는 삼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했고 40대, 50대에서는 이케아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더 강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삼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쟁, 제재, 완전 철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견고하고 변함없는 신뢰가 유지된다는 것은 브랜드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삼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단순히 제품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충성심은 제품에 대한 만족을 넘어선 집단적 기억이었습니다. 삼성과 함께했던 20년 넘는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신뢰와 추억,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로 뭉쳐진 거대하고 깊은 감정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러시아 국민들을 이토록 강력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이런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바로 갤럭시 Z 폴드 채픈 예약 대란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로서 이 모든 현상을 직접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여요. 숫자만 보면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삼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시장 점유율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마음속의 충성심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제재가 풀리고 전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갈등과 분쟁은 결국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되어 왔거든요. 그날이 오면 삼성의 화려하고 감동적인 귀환이 시작될 거예요. 그 순간 지금 러시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공백 기간에도 변하지 않은 이 깊고 견고한 신뢰는 삼성이 다시 러시아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기반이에요. 이미 기반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땅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 재배는 더욱 감격적이고 의미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심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경제적 계산, 그리고 국제적 압력보다도 강력한 진정한 국민의 뜻이요. 차가운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나 성별,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주문이 들어왔다는 점이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중년 직장인, 심지어 60대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들, 급동지역, 남부지역까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는 삼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삼성이 러시아에서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국민 브랜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였어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러시아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든 영향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공식 출시 이벤트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예전에는 새로운 갤럭시가 출시될 때마다 모스크바 시내 대형 전자제품 매장들에서 성대한 출시 행사가 열렸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개봉 시간에 맞춰 매장 앞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첫 구매자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주고 언론사들도 취재를 나와서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르니 더욱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이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는 오히려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니까요. 이런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욱 깊고 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성숙한 태도였어요. 삼성의 철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삼성을 탓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때가 되면 삼성과 러시아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 발전된 기술과 더욱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딸 아나스타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쯤에는 다시 삼성 제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삼성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소원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칩은 열풍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브랜드의 가치는 제품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가치는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거든요. 삼성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20년 넘는 진정성 있는 행보가 지금 이런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쟁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의 어떤 특성이 이런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특유의 정분화와 배려 정신, 그리고 끈기와 성실함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문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진정성,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러시아에 전해졌고, 그것이 20년 넘는 세월을 거쳐 이렇게 깊고 견고한 신뢰로 발전한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브랜드의 힘이고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